음의 상대적 성질이라고 나왔거든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비교입니다. 음악에서는 소리가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요. 그냥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저한테도 이렇게 뭐 악기를 바꿀 때는 선생님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제 악기 같은 경우는 분명한 소리가 더 많이 나요. 근데 얘는 퍼지면서도 따뜻한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러면 그 어떤 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리스트들은 악기를 렌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려줘요. 이게 뭐죠? 브릿지죠? 혹시 이 안에 보셨어요? 보이죠? 마크가 있고. 안에 보면 스틱 이렇게 있는 거 아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운드 퍼스트. 브릿지를 뭐라 그러냐? 인간으로 비교하면 얘가 심장이고 이 사운드 퍼스트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지금 안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껴있거든요. 이거 본드로 안 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흔들리죠. 그리고 얘가 수축하고 변형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뭐 비싼 케이스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클래식 보세요. 덜덜덜덜덜 다 흔들리면서 얘가 그런 경우는 그거는 전공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얘가 변하잖아요. 그럼 영어는 소리가 변하는 것은 정말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건드려요. 얘는 한번 고정이 돼 있으면 걔를 이제 악기장에서 조금씩 하지 우리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면 이 위치가 다를수록 소리가 정말 달라져요. 브릿지는 심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꿀 수는 있어요. 사운드 퍼스는 정말 조심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위아래 혹은 상하로 그렇게 많이 흔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악기든 같습니다. 3개가 남았는데 3개는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실 게 뭐냐면 뭐 다른 거 안 신경 쓰셔도 돼요. 요거 있죠. 이 소리가 좋다 나쁘다 해서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네 어떻게 나네 이런 것만 좀 경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영어 지정 거기서 찾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1번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괜찮죠? 2번 들어보세요. 가로치고 지루한 일상의 틀. 가로치고 판에 박힌 일상. 이렇게 상반된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했던 게 뭐죠? 일상이 중요하다는 걸 가장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나 음악을 함에 있어서 루틴이라는 거는, 악기를 하면서 루틴이라는 거는 연습을 의미하고, 이거는 매일,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연습은 지루하건 판에 박히건 간에 그 일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정말 저는 워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영어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틀에 박힌 일상, 판에 박힌 안 하고 싶죠. 무엇인가를 지켜준다라는 거는 되게 멋있는 일이고,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일상이 있어야 계획을 하고 무엇이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음악적 표현을 하고 비브라토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루틴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베토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가 뭐죠? 걷다죠. 베토벤은 우리가 그냥 천재로 알고 있거나 막 이러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틀에 박힌, 정말 판에 박힌 그 일상을 정말 누구보다 목숨적으로 아꼈고요. 아침에 원두 60알을 골라서 자기가 갈아가지고 먹는 걸 루틴으로 했고, 그리고 매번 산책을 하고 메모를 가져다니면서 썼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곡들이 나온 거고요. 음악을 좀 하게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피우모스 메모스. 이게 뭐 점점 더 느리게, 뭐 점점 더 빠르게 뭐 이러는 거지만 이 모스라는 것도 뭐죠? 무드예요. 음악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움직이는 걸로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각자가 움직였다가 각자 만나야겠죠. 이게 뭐죠? 메트로놈. 그죠? 이걸 누가 발명했냐면 맨 처음에 발명한 네덜란드의 빈켈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게 메트로놈 측정기로 한 사람은 독일의 4년 후에 멜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멜첼이 누구냐? 베토벤 친구입니다. 이걸 만들었을 때는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음악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멜첼이 메트로놈을 만들었고, 그 메트로놈으로 베토벤은 작곡을 했으며 우리는 지금 이 속도를 쓰면서 연습을 해요. 같은 박자에 똑같이 나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권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속도로 가는 것도 중요해요. 3권에서는 저는 이 박자에 갈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물 흐르듯이 플로우, 혼자 따라리라 갈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하는데 너무 느리게 하고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에 기준점을 주는 게 이 메트로놈입니다. 베토벤은 메트로놈 표기를 한 최초의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템포를 표시하는 애매한 악보의 지시보다는 메트로놈의 정확성을 더 선호하였고, 메트로놈을 매우 사랑하여 메트로놈은 희대의 발명품이다, 위대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바라기죠. 이건 제가 찍은 거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가 죽은 다음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맨 처음에 유명해진 게 이 해바라기죠.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바라기 16송이라고. 그러면 고흐는 해바라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건 빛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이 과정을 겪기 위해서 고흐는 해바라기 2송이, 3송이부터 시작했어요. 결국에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바라기 16송이가 나왔고요. 빛의 화가라고 유명한 모네 있죠. 모네는 빛으로 유명하지만 이 빛을 연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빛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그렸어요. 과정이 있어요.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고 얘기했던 미술가가 있는데 세잔이라고 있어요. 세잔이 그 사과는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 사람의 또 이게 카드 치는 그 두 남자 이건데,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하고 비쌉니다. 근데 이거 그리려고 엄청 고민을 하다 나온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퍼즈가 아니고 스탑에서 계속 루틴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어차피 3권이잖아요. 3권에서 제가 루틴을 얘기하는 거는 연습하는 시간이 정확하지도 않고, 뭐 레슨도 그렇고, 레슨도 마찬가지예요. 조율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나는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갑자기 하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아니라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루틴이 생기고 다 연습을 하죠. 그러면 이제 스티키 4번에서 해야 되는 게 집중이에요. 집중은 그 다음에 나오지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그래야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서 4번 넘어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요. 3번은 7번밖에 안 돼요. 되게 쉬워요. 4번은 끝나는 속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말도 안 되게 확 뛰거든요. 근데 이렇게 뛰는 거는 루틴도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집중을 그냥 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흐를 좋아하고 베토벤을 좋아하는데 마침 3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이 고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고흐 생일날에는 고흐 작품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건 또 이제 비올라입니다. 돈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빈센트라는 팝송을 줬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다음에는 이제 스스키 4번이 나오죠. 스스키 4번은 혼자 안 되죠. 혹시 아세요? 2대 말리 나오는 거. Yes. 자, 4번에서는 제가 이 친구랑 맞추고요. 이 친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트로놈에 자기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친구. 4번은 제가 이 친구랑 하고요. 5번, 6번 같이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되게 막 쉽게 얘기가 나오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이게 되게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학생이랑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도 되게 큰 행운이고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처럼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달을 이제 제가 레슨을 하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처럼 6월 달에 뵙죠. 6월 달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